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거는 태극기 든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희망사항이다. 강력한 희망사항이 너무 농축돼 갖고, 고사 지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번에 칼럼에서 밝힌 바대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고 보고, 그럼 그렇게 확률 높은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탄핵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이 태극기 민심은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전부 태극기 민심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탄핵이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됐죠. 그 다음에 헌재에서 또 이렇게 탄핵이 가결돼 버렸죠. 거기다가 박 대통령 또 구속됐죠. 이재용도 또 구속됐죠.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같이 태극기 민심이 원했던 방향과는 180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좀 대선 전국에 돌입해서는 또 김진태 의원은 또 경선에서 탈락했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죠. 거기다가 이제 날짜는 자꾸 가는데 후보 단일화는 또 안 되고 있죠. 하나 지금 태극기 민심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부 태극기 든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 민심, 태극기 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한 2개 정도 되는데, 하나가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고, 두 번째가 우파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우파 후보의 단일화. 이 2개의 카드가 이제 남은 태극기 쪽이 갖고 있는 이제 마지막 카드 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다른 칼럼에서 좀 더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에 관해서만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이 앞으로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있으면서 동시에 대선 이전에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여태까지의 사건들은 전부 태극기 민심에 거스르는 180도 태극기 민심을 좌절시키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왜 일어난다고 보냐 하면, 이건 트럼프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태극기 민심이 한국의 민심이다, 오바마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것이고, 같은 공화파고 우파고, 또 미국 내에서의 정치 상황도 한국 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동이 결국은 태극기 민심이 바라는 방향과 같을 수 있다.
여태까지 뭐 박근혜 탄핵에서 뭐 헌재 뭐 기각 안 되고 뭐 인용되고 이런 모든 거는 전부 그 태극기 민심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으킨 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북한의 선제 타격,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란 사건은 이건 트럼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세력이 뭐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거는 태극기 민심이 한국의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태극기 민심의 방향과 같은 방향일 수가 있다. 같은 방향이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선제 타격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선제 타격의 시한이 이제 25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25일에 칼빈슨 호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 시한을 두고 그 안에 김정은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아마 최후 통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뭐 플로리다인가 거기서 이제 회담하고 나와서 사진 찍은 표정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완전히 시진핑 얼굴은 이제 똥 씹은 표정이고, 뭐 트럼프는 이렇게 뭔가 우리는 뭐 굉장히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동 성명서 하나 없었고, 뭐 딱히 뭐 성사된 아무런 문서가 없었는데, 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는 뭐 엄청 잘 됐다. 그리고 난 뭐 시진핑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싱글싱글 웃었고, 시진핑 표정은 이렇게 보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표정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뜻이고, 결국은 미국이 더 뭐 힘이 세니까, 뭐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둘이서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 정황으로 보면서, 지금 이제 중국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고, 트럼프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손에다가 주먹을 쥐고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주먹 안 쥐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둘 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한 사람은 평화가 안 되면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먹 들고. 그런 게 지금 25일에 칼빈슨 호가 이제 도착하는 시점을 해놓고 아마 25일 정도를 최후 통첩의 시한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은 걔네들이 장사정포 우리한테 쏘고, 뭐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이제 경제 다 무너지고, 또 오늘 만난 분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미 한국이 세계 경제 11위의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세계 경제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좀 그분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면은 뭐 밤에 한다 그랬어요. 예, 밤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면 전쟁은 끝나 있고, 북한은 완전히 뭐
폭격에 의해 가지고 뭐 저 핵시설부터 몽땅 다 파괴되고 뭐 미사일 이런 거 전부 저 파괴시켜버리고, 김정은은 참수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북한이 뭐 거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서 남한을 향해서 뭐 장사정포를 막 엄청 발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뭐 몇 개 막았지만 뭐 못 막는 것도 날아와갖고 우리나라의 사람들 엄청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제 말이 꼭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을 미국이 선제 타격을 그런 식으로 했다. 밤에 가가지고 뭐 스텔스, B2 뭐 이런 게 가가지고 그냥 뭐 왕창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 그러면 더 이상 확전은 없다. 그걸로 그냥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뭐 장소정포 쏘고 뭐 보복 조치하고 이러는 일은 안 일어난다. 그냥 조용히 끝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끝난다고 보냐 하면, 첫째는 미국의 공격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냥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보복할 게 없어진다는 뜻이고, 첫째는. 두 번째, 만약에 보복할 폭탄이 북한에게 남아있다 하여도, 그 밤에 쑥대밭 되고 나서 그 북한 군부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김정인의 뭐 보복하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북한 군부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반란 세력이든 충성 세력이든 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만약에 보복의 행동을 했다가는 뭐 자기들 바로 다 죽으니까 뭐 남한 사람 많이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죽는다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전범으로 다 체포돼 가지고 다 교수형 당할 거거든요. 북한 군부 수뇌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밤중에 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아는 상황에서 김정인이 뭐 보복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복의 그런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 나는 군사행동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이 그렇게 번져버리면.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계산에 넣고 아마 폭격을 할 것이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계산하기를 북한이 반격한다라고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아예 반격 못하도록 쑥대밭을 만들지만 반격할 힘이 있더라도 반격 못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순식간에 아마 쑥대밭을 만들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쑥대밭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뭐 보복으로 나온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보복 공격도 안 했고, 시리아라든가 뭐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 요번에 시리아 그렇게 때렸어도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짝소리 못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라크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 군대들은 뭐 그냥 뭐, 미군 온다 그러면 아예 그냥 손 들고 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했고, IS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미국이 공격했을 때 미국에 대적한 나라가 없었어요. 예. 그만큼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공격했을 경우에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 북한도 그렇게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얘기하는 그 말 중에 가장 제가 좀
중점을 두는 파트는 뭐냐 하면, 그런 김정은이란 그 지금 사람이 영웅인가? 그 사람이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가? 김정은이란 사람이. 일단 여태까지 김정은이란 사람이 한 일을 보면 뭐 영웅 같은 면모가 별로 없어요. 그 고모부인 뭐 장성택을 처형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복형인 뭐 김정남을 살해했다든가, 이 두 가지 사건은 엄청 이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그런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성택과 김정남. 여기서 보여준 이런 거를 볼 때, 뭐, 다른 사람들 숙청한 거, 뭐, 현영철이 뭐, 이런 사람들 죽인 거,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성택과 김정남의 그 암살은, 이거는, 영웅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은 대처를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영웅들만이 대처를 잘해요. 이렇게 강대국인 미국하고 맞설 때 있어서는 영웅들만이, 예,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그래도 영웅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간 사람들이 좀 있죠.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그런 대열에 김정은이가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그 판단력이나 이런 사고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할 것이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이 북한 선제 타격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선에 있어서 태극기 쪽이 상당히 지금 열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도 있고, 이러면서 후보 단일화도 안 되고 지금 비비 꼬여만 가는데, 예, 제가 늘상 줄기차게, 예,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예, 차기 정부 내각을 구성으로 대선 공약으로 한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후보 단일화의 지론이죠.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굵직한 가장 굵은 이슈, 북한 선제 타격.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금주 지나고 다음 주 중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고조될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심적인 준비, 또 우리 우파 진영의, 획기적인 어떤 도약 단계가, 올 수 있다. 역사라는 것은 우연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필연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우연도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근거가 사실 뭐 좀,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우파 진영에는 약간의 이제 시간을 버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대반전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예,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